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너지 이글스 한병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전국의 우리 시너지 이글스 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 반갑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그 매주 리더십 강의가 미국 USA에 있는 우리 한국 리더분들에게 또 같이 보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일정표 맨날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도 인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글스 USA 리더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제가 제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회가 좀 굉장히 새롭네요. 제가 이 고독센터 온 게 4주 만이에요. 참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네, 4월 13일인가 4일이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 갔다가 1박 2일 갔다가 오늘 첫 오는 날인데 첫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첫 오는 날 강의가 잡혀 있어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역시 그 고향 이 집 느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 벌써 기분이 좋았어요. 아, 뭔가 여기 오는구나. 아, 우리 그 센터에 오는구나. 이렇게 참여할 때 마음이 이렇게 좋은 마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예전에 그 제가 그 신규 때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무대에서 강의를 많이 해주셨던 리더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시스템 안에서 평화를 느껴야 된다. 시스템 안에서 평화를 느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음의 평화. 여기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나가보면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모두 다 겪는 일인데 또 여기 와서 또 마음의 위안도 얻고 또 다시 용기도 충전을 하고 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또 발걸음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장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잘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너무 반갑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네네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잘 그 하시라고 한 번 더. 네, 제 목소리가 좀 작아갖고 좀 키우시다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원래 중저음이어갖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마음 먹으면 여러분 다 재울 수 있어요. 낙은 저도 자고 여러분도 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까봐 혹시 저희 방송팀에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5션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이죠. 네, 5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글스 시스템의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이글스 그룹의 리더가 가져야 할 5가지 마인드. 네. 그리고 시스템 인더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션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사업의 50%를 이해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신적인 부분,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90% 100%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5션의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5션의 정신을 같이 갖고 있는 팀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었을 때 진짜 건강한 그룹, 정말 강력한 그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모든 성장의 출발점은 나부터입니다. 일단 나부터 이런 5션 정신으로 무장이 된 리더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 인더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칼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 칼을 요리사가 사용한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고 강도가 사용한다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똑같은 도구라도 어떤 마음을 갖고 활용하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시너지 비즈니스 안에서도 이 시스템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100% 이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문조사부터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 포춘 500대 기업 CEO에게 물었습니다. 예제가 없이 주관식이었어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답은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한 대답은 놀랍게도 94%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단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도였습니다. 태도, 기술,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매출 잘 끊고 상담 잘하고 사업 잘 시키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술과 태도다. 이번에 오스틴에 미국에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오스틴 리더분들하고 선생님이 그 미팅을 잡으셨는데 1박 2일에서는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김은지 강사님께서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원래는 신규 미팅도 잡혀 있었어요. 근데 다
캔슬을 하시고 거기 가서 하신 건 뭐냐면 리더들 트레이닝을 하고 오셨어요. 2, 3일 그 귀한 시간 동안. 그게 왜 그랬냐? 그 리더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업한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의 중에 두세 시, 2, 3일을 혼자 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정말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중요했던 얘기는 이거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기술과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자세와 마인드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결국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는 매출 잘 끊어서 성공한 사람 못 봤다. 컨택 잘해서 성공한 사람 못 봤다. 근데 참여해서 성공하더라. 참여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이 참여는 뭡니까? 참여 속에서 자세와 마인드를 성장시켜 나가는 시간을 만들고 그것을 내가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간 사람이 결국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작년에 유타에서 트레이닝을 했었거든요. 유타 트레이닝 때 그 여성 최초 트리플 프레지덴셜 유이상 아시죠? 유이상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뭐 도움이 되는 거 있나 막 찾다 보니까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방법은 태도입니다. 자세와 마인드가 결과를 만든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왜 태도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태도가 그러니까. 자기 자세가 그런 거예요. 뭘 해도 대충 하는 사람은 뭘 해도 대충 하고 뭘 해도 혼을 실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뭘 시켜도 그렇게 해낸답니다. 그럼 결과값이 좌우지되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세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 결과가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1510이 잘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자세와 태도는 태어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땐 그냥 순수한 채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환경과 내 생각과 주변의 사람들과 또 내가 읽은 책과 겪은 일들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을 텐데 결국은 이것도 내가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자세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C는 5가지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 네,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갖고 영어를 하려는 순간 목이 말랐어요. 네. 미국을 갔다 와도 똑같습니다. 네. 어소시에이션, 존경, 에디피케이션, 홍보, 프로모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복제, 듀플리케이션 요 5가지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자세를 만들어가는가 이 5가지 마인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협력입니다. 무엇을 협력해야 하는가? 협력이란 단어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협력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함께 참여하는 걸 해야 돼요. 참여는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협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다 참여를 안 하고 있다면 이런 로컬 시스템이 돌아갈까요? 다 각자 자기 팀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한다면 이런 좋은 시간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룹 최고의 강사님들이 여기서 강의를 해주실까요? 아니요,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해서 내가 또 원데이 세미나 내가 파트너가 없더라도 와서 함께 참여하는 거 중요하죠. 파트너 있을 때만 오고 없을 때 오면 그 원데이 세미나장이 꽉 찰까요? 그럼 내가 언젠가는 한 명을 데리고 올 건데 썰렁한 곳에 데리고 와야 됩니까? 함께 협력으로 그 자리에 온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여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함께 참여하고 그때 참여하면서 내가 그냥 참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여기서 또 배워갈 거니까. 또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성장해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는 이렇게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세를 갖춰서 와야 되겠죠. 외적 자세, 내적 자세. 그리고 우리가 참여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석의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참석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고 참여라는 말은 뭔가 함께 할 때 참여라고 하죠. 우리가 뭐 무슨 수회가 났을 때 수회 복구 지원 참여하실 분을 찾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수회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있는 구경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참여는 와서 뭘 같이 하는 자리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내적 외적 자세를 갖추고 이 참여하는 공간에 온기를 같이 만들어야 돼요. 먼저 외적 자세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네, 복장. 네.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하고 정돈된 옷. 누가 봐도 사업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누구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다 청바지에 쓰레빠 신고 앉아 있어 보세요. 네. 이 분위기가 뜨겠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꼭 갖춰주시고 여성분들은 예전에는 이제 요 시스템 카운셀링 노선에 보면은 이제 화장도 얘기가 나옵니다. 최소한의 화장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망설였어 이 말 하면서. 네. 머리 될 수 있으면 꼭 감아주시고요. 네. 남성분들도 자세 이렇게 하시고 머리 더부룩하게 하지 마시고 덥수룩하게 하지 마시고 어, 때 되면 이발도 하시고 이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내 외적 자세가 만들어졌을 때 내 내적 마인드가 달라진대요. 이거는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실 때 그냥 대충 오면 대충 하루가 지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도 없고 초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 멋있게 차려입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그리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 나오게 하고 나오면 내 마음부터 달라져서 나옵니다. 남성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멀쩡하던 인간들이 예비군 훈련만 가면 개가 돼 있어요. 옷은 막 풀어 헤치고 막 이렇게 신발 질질 끄면서 와갖고 이렇게 웃기적으로 지나가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갈 때 멀쩡해서 가요. 옷 바꿔 입고. 네. 이런 나를 위해서도 외적 자세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내적 자세도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호응하는 문화 고개 끄덕이고 함께 이렇게 긍정의 웃음을 보여주고 예전에 템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리더 강의가 이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다 어떤 강의든 배울 게 있다. 좋은 강의는 좋은 강의에서 배우고 아닌 강의에서는 저런 사람도 강사를 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다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평가자의 자세로 앉아있지 마시고 흡수하는 배움의 자세로 앉아 계신다면 뭐라도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적 자세 그리고 호응하고 반응해 주시고 강사의 강의를 가장 높이 끌어올리는 방법은 청중이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청중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밝은 표정으로 봐주시고 하면 없던 것도 막 생겨갖고 그분이 오시는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그분이 오셔갖고 막 강의를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1시간 내내 하시는지 제가 볼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함께 지킬 게 있죠? 협력하는 거. 3라인 함께 지켜야 돼요. 이 3라인 협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3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내 그룹은 지켜지지 않는다. 내 사업은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또 3라인 얘기 시작하면 또 30분 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그리고 항상 긍정을 유지하는 거. 네. 언행, 스피치 이런 거. 항상 긍정적일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삶이 항상 긍정적인 것을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항상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긍정을 찾아내려고 하면 긍정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의 단점을 보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 되고 상대의 장점을 보는 것은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모두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긍정의 한 점을 볼 수 있다면 온통 다 부정인데 오히 찾기도 힘든 하나의 긍정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린 매 순간 긍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저는 이 긍정 얘기하면서 예전에 그 젊은 스님이 어떤 유튜브에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 젊으신 분이 참 저런 걸 어떻게 할까 혹시 돛 닦는 분들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이제 긍정을 행복으로 바꿔서 얘기하셨는데 항상 행복해 하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을 찾아내야 된대요. 하다못해 정 너무 힘들면 나가서 부는 바람에도 행복을 느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악착같이 행복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지나온 내 모든 시간은 오늘 내가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온 거니까 이 말이 가슴에 퍽 와버렸어요.
내가 오늘 불행하면 지나온 모든 시간이 내가 결국 오늘 와서야 불행하려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인생이. 근데 내가 행복하다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마음에 드는 시간도 있고 안 드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 지나온 시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긍정으로 바꿔서 우리도 행복하고 또 긍정적이 되면 행복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긍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언행이나 스피치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스피치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끝나면 또 애프터 스피치 하시고 또 독서 미팅에도 스피치 하시고 스피치 한 시간이 많죠. 저희 사업하는 동안에. 여러분 스피치 한 시간은 사업하는 시간이에요. 사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스피치 시간은 자기 감정을 터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힘든 거 털어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시간이에요. 그 공동체가 서로 힘을 얻기 위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스피치를 하셔야 돼요. 자기 허심탄회한 얘기를 다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스피치 할 때 정말 조심하실 게 끝은 긍정인데 듣고 왔는데 굉장히 내가 부정적이 돼 있는 경우 있어요. 분명히 끝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이제 체험 스토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체험 스토리 하라고 5분을 드렸더니 4분 50초 동안 힘든 거 얘기했다가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다가 10초만 딱 근데 원팩 먹고 좋아졌습니다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체험 랠리예요? 투병 랠리예요? 투병 랠리 하신 거잖아요. 그냥 나 이렇게 힘들었거든. 나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시커 해놓고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스피치도 그래요. 요새 제가 며칠간 노를 몇 번 받았더니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근데 역시 이 리더십 강의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굳이 앞에 건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강사에 대한 평가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강사가 하신 내용을 다시 재해석하지도 마세요. 그거 뭘 재해석해요? 다 해줘는 다 각자 느꼈어요. 내가 뭐라고 그걸 재해석해갖고 이 부분은 뭐 어쩌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느낀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된 부분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해주시면 그게 또 누군가에는 저분은 또 저렇게 새로운 마음을 먹었구나. 나도 좀 약간 이제 뭔가 이럴 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힘을 서로 주는 시간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스피치 해야 된다. 또 긍정의 힘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요 사진 참 좋아하는데 낙엽입니다. 낙엽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죽었어요. 결국.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웃으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네.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협력의 올바른 자세는 그렇습니다. 함께 뭘 해나갈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모습. 네. 저희가 뭐 좀 사장님 뭐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러시지 않죠 혹시? 제가요? 네, 이 제가요 병은 되게 무섭습니다. 뭘 해도 제가요? 제가요? 근데 스폰서님들은 본인들이 충분히 하실 여력이 있으니까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작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려고만 하세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마음 먹으신다면 절대 그렇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못하는 시간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못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빨리 못 하세요. 말이 이상한가요? 빨리빨리. 네. 빨리 도전하고 얘가 이게 부족하구나. 해보니까 이게 좀 안 되네. 해보니까 내가 엉뚱한 말을 많이 하네. 이런 거 스스로 다 조절해갖고 쫙 하고 이런 자세가 결국은 스스로를 제일 많이 성장시킬 겁니다. 양보의 믿음. 예. 함께하고 내 것만 우리 팀만 내 파트너만 내 스폰서만 하다 보면은 결국 혼자 저기 섬에서 혼자 사업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자기 파트너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알이 착착착 쌓이고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올리면 손가락 사이로 다 흩어내려가는 모래알들만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양보의 믿음. 근데 양보하면 결국 돌아와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그 삼성에서 사업할 때 코나빌딩 거기는 코니빌딩인가요? 코니빌딩 거기인데 이제 앞에 제가 요 두 번인지가 세 번째 앉아 있었는데 꽉 찼어요. 그때 원데이인가 그랬는데 어떤 한 스폰서 사장 어떤 크로스 사장님이 이제 신규가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막 안절부절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또 앉아 있기는 뭐하고
그래서 여기 앉으실래요? 내가 파트너 안 왔으니까. 그래서 앉고 뒤로 가서 전 들었는데 그 후에 그 사장님이 또 저희 파트너가 자리가 없을 때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결국 돌아옵니다. 이 이글스 그룹 문화 안에서는 결국 다 해주고 받고 해주고 받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 사람 다 다릅니다. 그죠? 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네. 포용해 주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 사람은 반대로 저를 보면 그 얘기하고 있을걸요.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네. 그래서 제가 이 관계십에서 책을 읽다가 도움이 되던 얘기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원래 이해하는 동물이 아니래요.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원래 왜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를 할 수 없대요. 왜냐면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가 없대요. 저희 와이프는 아직도 고기가 물에 빠진 걸 먹는 저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기가 물에 빠진 걸 못 먹으니까. 왜 맛있냐? 그게 왜 필요냐? 그래서 집에서 물에 고기가 빠진 음식을 집에서 먹기가 힘들어요. 저는 본인이 못 먹으니까 잘 안 해주니까. 네. 그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인정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평생 이해를 못한 채로 살다가 결국 부닥치게 되겠죠. 근데 인정해. 쟤는 물에 빠진 고기를 못 먹는구나. 저건 맛이 되게 없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편한 거예요. 그게 뭐가 편하냐? 제가 편해요. 그래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다.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협력을 하실 때 유리한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무취향 인간. 취향이 없는 사람이 협력할 때 유리하대요. 취향이 강한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상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근데 취향이 없는 사람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 자신만의 소중한 취향을 간직하는 건 좋은데 그 취향이 상대한테는 적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또 다름을 인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항상 의심하면서 협력이 될까요? 야, 저거 하라 그랬는데 저거 잘 해올까? 막 이러면서 그렇죠?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협력이 됩니다. 시시때때로 내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협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 컨트롤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 컨트롤은 진짜 자기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의식적으로 정말 계속. 그래서 이 나에게 벌어진 일과 내가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액션 하지 말고 리스폰스 하라는 얘기했는데 리액션은 그냥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리스폰스는 대답을 해주는 거니까 그 사이에 내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일어난 일과 내 반응 사이에 공간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공간감이 없으면 누가 툭 치면 야! 이가다고 누가 툭 쳐도 제가 왜 쳤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요 정도의 시간만 확보가 돼도 반응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뭘 함께 하기로 했으면 각자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내가 꼭 잘 해낸다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보통 역할 속에 이제 조연급인 역할도 있고 주연급인 역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내 인생에서는 내가 항상 주인공이에요. 각자 인생은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난 일단 주인공으로 살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내가 지금은 조연 같은 역할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젠간 주연 역할을 하실 거예요. 이 협력 속에서. 결국은 다 같이 나눠 가져요. 그리고 지금 주연 역할 하시는 그 사업자분도 예전에 조연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서로 다 나눠 갖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역할이 크고 작다고 해서 역할의 책임감이 커지고 작아지는 건 안 된다. 역할의 크기와 상관없이 책임감을 항상 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협력할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자, 두 번째는 존경, edification입니다. 존경이란 뜻은 다 아실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마음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존중해야 하는가? 이달의 책에 예전에 인간관계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차지 마라. 네. 정말
너무 심플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희는 살면서 꿀통 많이 차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부모님한테도 많이 그랬고요.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자식한테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한 적도 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선 사랑한다는 대로 사랑한다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저는 그들의 사랑을 바라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행동, 모든 결과의 시작점은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들로부터 시작되기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의 꿀통은 누구냐? 도움 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도움 주고 지켜주는 사람, 스폰서님들이죠. 네, 항상 도움을 주고 항상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뭔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이 시스템을 가이드하려고 하시고 이 스폰서에 대한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기도 하실 분이에요. 이분들이 24시간 나만 돌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바꿔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나를 도와줄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는 말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이상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갖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 파트너 사님들 함께 하고 있죠.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또 썩 그렇게 그런 리더는 아닌 것 같은데 또 함께 저를 스폰서로서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해주고 있어요. 그들도 존경을 해줘야죠. 네. 어쩌면 저보다 더 학력이 높고 저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팀워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파트너라고 막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지켜주는 사람에서 교집합이 발생됩니다. 스폰서님도 나를 지켜주지만 때로는 어쩔 때는 파트너 사님도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도 센터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파트너 사님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저분들 열심히 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서로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각자의 인생을 걸고 여기에서 각자의 최고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각자의 싸움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거예요. 그 싸움을 혼자 묵묵히 감내하면서 지금 지내고 계실 거예요. 다 그렇게 지내고 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각자의 싸움을 이겨내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여기에 발걸음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죠.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만도 우리는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다. 결과가 있고 핀이 올라가고 매출이 나와야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남들은 다 그럭저럭 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결심했고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반드시 존중받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함께 존중해 주는 거다. 그래서 팀워크를 만들어갈 때 이 에듀케이션 정말 중요합니다.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팀워크의 바탕은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없는 팀워크가 있을까요? 그건 그냥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 이번에 한탕 할까? 그럴까? 이런 집단이에요. 팀워크를 만드는 집단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기본으로 한 존경. 그 존경을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존경이 돼요. 신뢰 저 인간이 신뢰가 안 되는데 존경심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나부터 이제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내가 신뢰를 얻어내야 돼요. 이 시스템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리더십은 쟁취하는 거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쟁취해내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직급 같다고 그 리더십이 널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신뢰를 끌어내야 된다. 나로부터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신뢰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저희 팀도 이렇게 한번 봤더니 에듀케이션이 강한 팀이 잘 되는 팀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결속력도 좋고.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이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막 스폰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에듀케이션이 강한 팀은 진짜 이 팀이 강해요. 단결이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팀은 결과가 좀 막 많이 나더라도 결국 모래알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강한 팀이 만들기 위해선 나부터 에듀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보여줘야 파트너가 보고 배우니까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다 돌아옵니다. 내가 파트너가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스폰서할 때 그만큼 안 했을 거예요. 파트너를 뭐라 하지 마시고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한 만큼 보고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참여 안 하면 파트너가 참여할까요? 선택적 참여를 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나부터 참여하라고 말하는 거고. 예전에 그 국제 리더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 정도 트레이닝을 제가 막 하면서 선생님이 하시라고 하셔갖고 하면서 중간중간 선생님이 미팅을 해줬는데 그때 그 국제 리더분이 자기들은 굉장히 이제 그 선택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 하나를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A, B 리더가 있는데 A는 매출도 잘 끊고 사람도 컨택을 잘한대요. 근데 참여를 좀 했다 안 했다 한대요. 맨날 미팅한다고 나가고 바쁘고 막 사람은 늘어나는데 일단 실적은 올라가고 결과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명의 B는 참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생긴대요. 그러면 A, B 중에 누가 적임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답 다 아시죠? B입니다. B. 근데 여러분 실제 사업할 때도 여러분이 B를 적임자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현혹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네. 선생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A처럼 보이지만 A는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잘 컨택하고 잘 모아오는 사람이 좀 모았다가 자기가 참여했다 안 했다 하면 그 사람도 참여했다 안 했다 할 거고 그럼 또 후두도 빠질 거다. 그럼 어느 순간 막 가는 것 같다가 또 이만큼 빠지면 또 이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또 가서 막 하고 있겠죠. 모았다가 빠지고 모았다가 빠지고 쭉 하다 1년, 2년, 3년 하다가 결국 자기가 지쳐서 떠난다. 그리고 그 사람들 파트너는 자기처럼 재능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데리고 오지도 못한다. 자기 혼자만 계속 하고 있을 거다. 근데 B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순간 3개월, 6개월 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참여 속에서 본인 스스로 변화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행동을 시작하고 그렇게 한 명, 두 명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거기서 한 명, 두 명이 만들어지면 3년, 5년 뒤에는 엄청 큰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근데 A는 3년, 5년 뒤에는 아예 없을 거다. 본인의 인생을 어떤 시간을 보낼 건지 본인이 선택하라고. 결국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정말 중요한 존경의 대상은 누군가? 정말 중요한 존경의 대상은 바로 자신인 것 같아요.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은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소중해야 됩니다. 이 책에 나오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건 나지만 반대로 나를 힘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나다.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한 건 나였다는 책이 있었죠. 네. 근데 결국 거꾸로 나를 힘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응원하고 용기를 내라고 해도 내가 마음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마음을 먹어내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결심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대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난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사람이고 크게 성장해서 크게 성공해서 멋지게 살 사람이지. 난 이런 대우받고 이런 환경에 살 사람 아니다. 자신을 그렇게 자리매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최고로 대접해줘야 됩니다. 최고로 대접해준다는 게 뭐냐면 뭐 맨날 비싼 거 먹이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예전에 배우 이한희 씨가 한 얘기가 전 참 마음에 왔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제 몸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는데 밤늦게 와서 씻기도 귀찮을 때가 있고 또 저녁에 운동도 한 뭐 하기로 한 루틴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나를 안 챙겨주면 누가 날 챙겨주나. 내가 나를 챙겨줘야지. 나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죠.
내가 나를 제일 아껴줘야지. 그래, 나한테 그 영양식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주자. 나에게 운동하라고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루틴을 지켜나간답니다. 이게 나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 상대들한테는 엄청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한테는 뭐 늦게 들어오면 밥 먹고 왔다는데도 그래도 한 끼 해야지, 야 그래도 한 숟갈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최고로 대접해주고 스스로 영향력을 나한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나의 진가를 모르고 있거든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전성기를 갖고 얘기하는데 나는 전성기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찬란한 전성기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전성기 안 왔죠? 이제 뭐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성기 분명히 올 건데 그 전성기의 내 모습으로 대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 그래서 각오를 한번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 난 이렇게 살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할 사람 아니야. 그래, 나는 한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지. 스스로를 그렇게 딱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에 힘들 때마다 네이버 찾으면서 위로 메시지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이버에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다 글 쓰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네이버에 글 올리고 있을까요? 다 나처럼 그저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글 쓰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중독되면 안 돼요. 가끔가다 당 떨어졌을 때 먹는 사탕 하나는 도움이 되지만 맨날 사탕 먹으면 당뇨 걸려요. 이빨 썩고 그런 거에 하지 마.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성공은 택배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택배 시킬 때 10,000원짜리여도 9,900원 넣으면 오나요? 절대 안 와요. 내가 바라는 성공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목표가 원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바라는 대가를 다 지불해야 오는 거예요. 9,900원 내놓고 자꾸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오냐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100원 덜 냈을 거예요. 100원 냈는데 택배비 안 냈을 거예요. 택배비 별도였는데 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홍보입니다.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뭐 지금부터 한 5시간, 6시간 해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프로모션으로 시작해서 프로모션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모션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은 리더분들 해주시죠. 이 프로모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뺀 모든 걸 프로모션할 수 있어야 돼요. 나까지 하시지 마세요. 나를 뺀 거. 네. 그러면 이 시스템,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다. 그래서 하고 싶게 하는 게 프로모션이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죠. 근데 하고 싶게 하는 거는 설명일까요? 감동일까요? 감동을 전달하셔야 돼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셔야 돼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요것만 포인트를 잘 잡으신다고 해도 프로모션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 사람의 감정이 동요됐을 때 팩트를 보여주시면 돼요. 리얼 스토리 이런 거. 진짜네. 우린 팩트만 전달하고 있잖아요. 감정을 전달하고 감동을 전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먼저 프로모션 되어 있어야 흘러 넘치겠죠. 비전은 흘러 넘쳐서 가는 거라고 시스템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흘러 넘치고 있는 게 가는 거예요.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자체가 스스로 많이 프로모션 돼 있어야 돼요. 원팩 하면 여러분 표정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원팩 좋습니까? 네. 이 정도로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할래다가도 말겠어요, 지금. 원팩 좋습니까? 미치겠어요, 좋아서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흘러 넘쳐 가는 거예요. 네. 원팩 좋습니까? 네, 아직 안 미치셨네요. 네, 이렇게 내가 먼저 프로모션이 돼 있어갖고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왜 안 하지? 그래서 녹아 나와도 이해가 안 된다. 저희가 이거 왜 안 하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비전을 항상 점검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시스템의 비전을 갖고 있는가? 시스템 프로모션 하는 분들이 사업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시스템 프로모션을 하려는데 내가 시스템 비전이 없어. 그냥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와서 배우는 거지 뭐 시스템 별거 있어. 그냥 배우는데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누구한테 시스템 프로모션을 하면 그분이 시스템을 좋아할까요? 궁금해할까요? 본인의 비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해주는 방법론이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뭐가 있는가?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무한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유지비 한 달에 20만 원, 투자도 아니고 내가 먹고 쓰는 거 쓰기만 해도 무한대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한 명, 두 명하고만 컨택을 해서 사업을 해도 무한대 수입이 나오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누구한테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처음 듣거나 몰랐을 테니까. 이런 게 마음속에 막 솟구쳐 나고 있어야 돼요. 막.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해야 돼요. 저는 참 신기하다. 쟤는 진짜 왜 안 하지? 아니 하다가 한 명, 두 명 같이 하면은 무한대 수입이 나오는데 여기 시스템 데리고 오면 다 가르쳐주고 지가 잘 못해도 여기 데리고 오면 다 배워주는데 이거 왜 안 하지? 이런 상황이 이런 상태까지 올라가셔갖고 근데 그렇다고 상대한테만 그렇게 윽박지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마음이 계속 그분한테 가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아 정말 그런 곳이네. 그래서 내 비전을 프로모션 잘하고 못하고는 말빨이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감정이 프로모션의 힘을 증폭시킨다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얘기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뭐 네트워크 다 그런 거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시너지는 완전 달라요. 180도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냐?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세요. 그래. 근데 너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왜 안 해? 왜 그게 뭐 어때서 뭔데 너 왜 말해봐 뭔데 해보세요. 그럼 자기들이 그런 거 얘기할 거예요. 그거 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우리 돈 안 쓰는데 그거 뭐 매달 뭐 팔아야 돼. 우리 파는 거 없는데 나 먹기만 해도 끝나는데 내 먹는 걸로도 야 너 먹는 것도 부족해 지금 더 먹어야 될 판이야 좋아갖고 그 사람 맨날 데리고 오고 아니 두 명만 데리고 오면 평생 무한 수입인데 그들은 다른 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를 거기에 부끄러워하거나 쫄지 마세요. 우리 비전은 그런 대접을 받을 비전이 아니에요. 왜 이런 훌륭한 비전을 여러분이 그런 대접을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안 하고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한계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 비전이 오염되지 않아요. 그들이 안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든 순간 내 자세도 프로모션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맨날 술 먹던 친구들이 술 먹자 하면 쪼르륵 뛰쳐나가는 게 내 자세가 변화가 안 됐죠. 어느 순간 야 나 오늘 바빠갖고 못 간다. 우리 김은지 강사님께서 그 1박 때도 많이 해주셨어요. 자세가 바뀌는 거. 그러셨대요. 네가 금요일에 안 나온다고? 이런 바뀐 자세도 보여주시고 모든 게 프로모션 될 수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때도 맨날 만날 때 술집에서 만났는데 찻집에서 한번 만나세요. 찻집에서 얘기하고 술 먹자 그러면 술 먹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 먼저 얘기하고 뭐 하든지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프로모션 할 수 있다. 내 눈빛도 프로모션이 됩니다. 저 인간 눈빛이 흐리멍텅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저기 눈빛이 반짝반짝하냐 이런 것도 프로모션이 되겠죠. 요번엔 진짠가? 이러면서 호기심 가질 수 있겠죠. 모든 것을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프로모션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창인 것 같아요. 큰 창문.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시스템 이런 거 보여주는 창이에요. 창. 내가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냐 게임이에요. 그러려면 내 창이 잘 깨끗하게 닦여 있고 크고 넓고 또 정확하게 보여줄 곳을 보여줘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보여주는 사람이다.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데 자꾸 창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내가 선택했잖아. 네가 뭔데? 야, 내가 얼마나 알아보고 했겠냐. 그러니까 네가 알아봤다니까 지금 불신이 생기는 거야. 내가 아니라 정확하게 풍경을 보여주세요. 우린 기가 막힌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장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 장관 앞에서 자꾸 창만 보여주고 계세요? 별 볼 일 없는 창을. 이 경관을 보여주셔야죠. 장관을. 최대한 잘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가 여행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 가도 이제 저기 무슨 폭포가 있는데 어떤 가이드는 자 우리 이제 내일은 폭포 보러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자 폭포 갈 준비 다 되셨죠? 폭포 보고 잘 보셨어요?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가이드가 있고 어떤 가이드는 사장님들 내일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인데 어떤 폭포고 이거 본 사람마다 그냥 감을 얻어갖고 시를 막 10개씩 쓰고 오시는 그런 폭포예요. 자 내일 보러 갈 겁니다. 그럼 전날부터 설레요.
와 진짜? 와 내일 그런 폭포 보러 간대. 가는 길에서 버스에서도 야 오늘 보실 폭포는 그래서 오늘 오시는 길에 한번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 저 궁금합니다 여러분. 또 어느 명신이 나타나실지 가요. 가서 봐요. 가서 봤는데 사실 별거 아니었어도 그렇게 보여요. 와 시가 생각난다. 시가 생각난다. 아 시가 떠오른다. 시가 떠오른다. 막 이러면서 오는 길에 아 여러분 정말 대단하셨죠? 여러분 또 얼마나 멋진 시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막 그러면 또 끝 마지막까지 다 이게 프로모션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 똑같은 폭포를 보더라도 다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 잘하고 프로모션 잘한 분들은 인생의 경험이 됐을 거예요. 나중에 어느 지역 얘기하다 보면 야 거기 그 폭포 가봤어? 기똥찬다. 내 시를 몇 편 썼는지 모른다. 근데 그냥 가이드가 자 오늘 폭포 보고요. 자 다음 장소는요. 이런 데는 기억에도 안 남았을걸요. 인생에서 지워졌을 거예요. 이게 프로모션의 힘입니다. 같은 것도 분명히 다르게 보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본 것도 더 좋게 보게 하려고도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프로모션입니다. 자, 동기부여.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고 스스로 계속 꿈에 접근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꿈을 향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꿈돌이가 돼야 됩니다. 꿈에 미쳐 있어야 돼요. 담대한 꿈, 가슴 뛰는 꿈을 꿔야 돼요. 가끔 이제 가슴 뛰는 꿈을 꾸지 않으니까 꿈이 별 볼 일 없어요. 꿈이 힘이 없어요. 꼭 이룰 것만 같은 꿈만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만약 된다고 이게? 그럼 가슴이 벌렁벌렁한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 꿈에 생명력이 붙습니다. 그 꿈이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가는 목적의식을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 책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장,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 저절로 되는 성장은 하나도 없다. 의식적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성장을.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STPY 시너지 하면서 AB 목적의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AB가 없다. 그럼 난 목적의식이 뭐여야 돼요? AB 만드는 거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왜 뜬 거예요? AB 만들라고 눈 뜬 거예요. 계속 자고 있으면 AB를 못 찾으니까. 양치 왜 했어요? AB 만들다가 입냄새 나서 안 될까 봐. 밥 왜 먹어요? AB 만들려고.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한 점에 딱 찍어놔야 무슨 행동을 해도 그 결과로 모아집니다. 근데 의식하지 않고 아무 목적이 없으면은 오만 일을 해도 하나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적의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목표를 또 세워야 되겠죠. 꿈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꿈이 아닐 거예요. 가슴이 뛰었다면. 그러면 그 꿈 가는 길에 정거장을 다 세워놓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여길 지나야 이걸 타고. 저희 하다못해 목적지 찾아갈 때도 구글이나 이런 거 치면은 어디서 환승하고 어디서 갈아타고 다 나오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가서 환승하고 거기서 버스 갈아타고 거기 중간중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간중간 지점에 목표를 다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고 그 다음은 그 목표. 그게 꿈에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목표는 꿈으로 가는 정거장이다. 이번 달의 목표가 항상 희미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달은 아무 일이 안 생길 거예요. 왜? 어디 도착할지 모르고 열심히 걸어다니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지를 정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도착하겠다는 곳이 있어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곳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도착한다? 아니요. 정확하게 목표가 있어야 도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저절로 될 거다.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 원래는 욕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불교에서는 욕심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이 욕심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욕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를 바꿔서 헛된 욕심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가짜 욕심인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이 가짜 욕심인 거죠.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린 진짜 욕심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겠다는 진짜 욕심. 그래 나 목표 세웠고 난 꼭 갖고 싶고 가질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 내놓겠다. 모든 걸 한번 던져보겠다. 이런 진짜 대가를 치를 마음을 가지고 진짜 욕심을 내보는 거죠. 우리 욕심 못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꿈을 왜 못 만들까요? 저도 처음에 사업할 때 꿈 만들기 좀 힘들었는데
참여하면서 계속 만들어졌어요. 지금 제가 지금 꿈이 잘 안 써진다 할 때는 계속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AB 2명 극점 가고 내가 베이직 2천만 원 나오고 리더십 글로벌 합하면 월 1억 이상이고 또 무한대예요. 리더십은 무한대니까. 이런 수입을 단 2명하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연봉 5천만 원 직장인들은 이게 20년 벌어야 되는 수입이에요. 내 1년 수입이. 연봉 1억 와 너 대단해 하잖아요. 연봉 1억. 연봉 1억도 10년을 해야 내 1년 수입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봉 1억도 10년을 다 모으려면 진짜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안 먹고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잠도 길에서 자야 돼요. 돈 쓰면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이거 1년에 끝낼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달성을 해내기 시작하면 1년. 그들의 인생을 우린 몇 배를 살 수 있어요. 그들이 10년, 20년 살 거 우린 1년이면 끝나거든요. 100년을 살아도 그들은 5번 해야 될 거 우리는 50번씩 할 수 있어요. 인생 단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수십 번을 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내가 꿈을 못 꿔서 못 가져간다면, 내가 할까 못할까 의심이 돼서 못 가져간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남자 여자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태어날 때 너는 의사로 태어났구나. 너는 간호사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마음 하나 못 먹어서 못 가져간다?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게 되는데, 마음 먹고 행동하면 내게 되는데, 꿈 한번 제대로 꾸면 내게 되는데, 그래서 큰 꿈을 꿔야 됩니다. 가슴 뛰는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뒤따라오고 대가를 치를 용기가 생겨요. 요만한 꿈을 꾸니까 행동이 안 따르고 대가도 치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 부업으로 나온 분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생 바꾸겠다는 분들은 더 어려운 일일수록 더 즐거워요. 가져갈 게 다르니까. 내 보상 자체가 다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큰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꿈꾸기 여러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많이 그랬었고. 근데 그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만 먹으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질 못하니까 꿈을 못 꾸잖아요. 이게 된다고 설마. 이게 된다고 에이. 그러니까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적어지지가 않죠, 이게. 내게 된다고 믿어야 돼요. 내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이거 아닌데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뭐 저기 5만 원씩 받고 나와 계신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할 건데 왜 나와 계세요? 그냥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려고 나와 계신 거예요? 그냥 200만 원 벌려고 나오신 거예요? 어차피 시간 똑같이 들이고 계시잖아요. 이거 가져가시는 사람들하고 300만 원, 500만 원 가져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시간 쓰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그럼 이왕이면 큰 거 가져가야죠. 10,000원짜리 살 때만 가성비 따지지 마시고 1,000원, 2,000원에 가성비 따져갖고 막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차피 노력은 할 건데, 어차피 참여할 건데, 그리고 그게 된다는 걸 믿고 한번 큰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스템대로 따라하라. 복제입니다. 복제. 이 사업은 복제 사업입니다. 시스템을 복제할 때 시행착오 없이 성장하고요. 시스템에 의한 성장을 해야 지켜지는 성장을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시스템대로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의 방법론이 다 나와 있다. 근데 사람마다 맞춰주지는 않을 거예요. 넌 이걸로 하고 너는 저걸로 하고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방법론 속에서 자기 걸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랑 똑같이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저랑 다르니까.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할 분이면 다른 걸 써야 되겠죠. 스폰서님하고도 다를 수 있어요. 자기 거를. 근데 그걸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하고 말면 알 수가 없어요. 반복을 좀 더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된다는 거를 찾아내세요.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불끈 나와 이렇게 해볼래요, 저렇게 해볼래요. 이건 용기 아니에요. 상대에게 피해주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용기란 건 뭐냐면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용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좀 하다 안 된다고 막 이거 해보고. 저 용기 아닙니다. 그거는 회피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모한 용기를 내서 다른 파트너들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겠다.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하는 이 한마디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따라하시고 계속하시고, 그리고 내 것을 찾았다면 밀고 나가세요. 이렇게 습관이 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원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파트너 선생님 나를 보고 배울 겁니다. 또 가르쳐주지 않고도 많이 배워요. 가르쳐주지 않고도 나 하는 거 보고 잘 배웁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아파갖고 병원을 가야 돼서 참여를 못했다. 그럼 그다음부터 파트너 선생님들은 아이가 아프려고만 해도 안 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폭설이 내려서 비가 너무 많이 해서 안 왔다. 그러면 날만 구조도 안 올라오고 할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복제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마세요. 내가 원본이라는 거, 모양이 모양을 만듭니다. 나 같은 파트너가 생기길 바라는 모습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까? 네.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크고 멀리 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복제가 돼야 된다. 나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내가 파트너한테 복제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 반복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걸 복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제를 해줄 수 있다면 이런 자세와 태도, 마인드를 복제할 수 있을 때 정말 좋은 스폰서의 영향력을 발휘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10이 잘 끊는 거 말고, 물론 그것도 같이 복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모습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 2가지를 제가 오늘의 팁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 2가지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끝나고 저 욕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원래 비밀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모를 땐 비밀인데 알면 허무한 거예요, 원래. 네. 자, 무조건 성공하는 2가지 방법. 첫 번째, 시작한다. 시작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80%를 통과했어요. 이미 80%는 시작조차 안 합니다. 많게는 90%조차 시작조차 안 해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새로운 시작을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마어마한 걸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월트 디즈니가 이런 말 했답니다. 시작하는 방법, 생각을 그만두고 그냥 일해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광고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막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나이키 광고 카피랍니다. Just do it. 네. 근데 이게 왜 위대한 광고 카피로 됐냐면, 물론 매출도 오르고 막 나이키를 인식시켰지만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줬대요. 그러면 이 단어 중에 뭐가 제일 위대한 단어였는가? 뭘까요? Do just가 위대한 말이었대요. 그냥 해. 그냥 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준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이 just do it이 굉장히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 그 부분은 just라는 말이다. 시작하는 방법은 그냥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마시고. 세상에 준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산에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왜 그렇게 막 무슨 히말라야 가는 옷을 사고 있어? 동네 뒷산 간다면서. 산에 한 번 안 가봤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갔다 와 봐야 운동화는 좀 미끄러지니까 이런 정도 신발은 필요하겠네. 이게 면은 짝짝 달라붙으니까 조금 바람 통하는, 그래서 기능성이 있는구나. 이렇게 알아가야지. 해봐야 알게 됩니다. 해봐야 준비가 되는데 준비를 다 하려고 하니까 또 해봐야 잘하게 되는데 잘하게 돼서 하려고 하니까 그놈의 롤플레이는 그렇게 1년, 2년 왜 하고 있어요? 나가서 몇 번만 하면 더 잘해요. 나가서 몇 번만 하면 금방 잘하게 된다니까요. 어떤 순간이든 못하는 순간이 있어야 잘하게 된다. 이 못하는 순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여성분들 머리 기를 때 거지 구간 있죠, 거지 구간. 아닌가요? 거지 구간이라던데. 네. 그 구간을 인정해야 다음 이쁜 헤어가 오는 거잖아요. 네. 거지 구간을 인정 못하니까 맨날 쇼컷으로 한번 잘못 잘랐다가 맨날 죽을 때까지 쇼컷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 한번 못 길러보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 체리고 다 잘하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일을 낸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이 오십니까? 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 가능성을 믿는 거래요. 가능하다고 믿어야 뭐라도 해보겠죠. 안 되는 일인데 하면 뭘 하겠어요? 해도 거기서 힘이 생길까요?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포기하지 않아요. 된다고 생각하니까 포기가 안 되지. 될까 안 될까 하니까 자꾸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데, 이거 되는 일인데, 될 건데 해야 포기가 안 되죠.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 일은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시스템 안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어떤 순간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결국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 포기한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편안함 포기하십시오. 결과를 바꾸는 모든 것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변화는 모든 것이 불편함 속에 숨어 있어요. 그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으셔야 돼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다. 익숙한 것도 벗어나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 성장의 열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이야 하는 마음. 한 번쯤이야 하는 마음이 결국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도 양보하지 마세요. 참여 한 번도 양보하지 마세요. 독서 미팅 참여 한 번도 양보하지 마세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다 사연이 있어요. 다 모도리에 있고 다 참여하기 힘든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 이달의 책이 있었죠. 거기에서 인지심리학자가 밝혀냈습니다. 이 한 번이 왜 무서운지. 미라클 모닝 한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한다고 5시에 알람 걸어놓고 막 한다. 내일부터 미라클 한다. 난 해놓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세 번째 못 깼어. 내가 껐어. 그래, 오늘만. 그 뇌에서 뭐가 생성되기 시작하냐면 나와의 약속은 한두 번쯤은 어겨도 된다가 생성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야 된다는 경각심이 계속 줄어든대요. 결국 나와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간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한 번이. 이 한 번쯤이야를 포기하세요. 한 번쯤을 포기하시고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불편한 변화,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의 집중, 그리고 한 번쯤은 포기하는 이런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마인드, 다른 각오, 다른 결심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들이 모여서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네. 2025년 이제 어느덧 보니까 5월이더라고요. 5월.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중간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중간병 아세요, 여러분? 월 중간병이 있어요. 월 중간병. 초기에 목표 딱 잡고 이번 달에 제가 무슨 핀 갑니다. 한 11일때쯤 들어가면서 뭔가 안 보여. 15일쯤 되는데 뭐가 안 보여. 목표의 50%가 안 됐어. 20, 30%야. 벌써 포기 시작하죠. 포기를 해야 할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달에 도전할 갖가지 이유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중간병이에요. 중간병. 그나마 중간병은 매달 목표 없는 사람부터 낫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목표는 세웠는데 매달 중간병이 옵니다. 1년의 중간병도 이 시기쯤이 아닐까 싶어요. 5월, 6월 했는데 원래 나는 무슨 필을 가기로 했는데 아직 이렇게 해서 내 그 필을 간다고?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아직 2025년 결과는 미정이에요,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논리학, 물리학의 대가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논리라고는 전 세계 최고겠죠. 논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은 최고봉일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리로는 A에서 B까지 갈 수 있지만 상상력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어요. 계산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까지 온 결과가 2025년 결과가 돼야 돼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실 때 지난달에 이번 달 목표 잡으실 때 지난달에 근거해서 잡았어요. 그럼 이번 달에 비슷해야 되는 게 이론 논리적인 거잖아요. 갑자기 이번 달에 기적이 막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칩니까?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 중에 승급한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이달의 목표를 매달 똑같이 잡아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달에 지금 내 파트너가 전달과 똑같고 이달의 매출이 전달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고 맨날 똑같이 뭐가 나아져요?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은 비약적인 생각을 하고 비약적인 꿈을 꾸고 비약적인 목표를 잡았을 때 그때 결과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금이 가면서. 2025년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내 성에 안 찬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또 2025년 또 작년과 똑같겠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 싹 다 지우시고요. 지금부터 새로운 목표를 잡으시고 새로운 꿈을 꾸세요. 그래야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23년도 그랬을 거잖아요. 시작할 때 엄청난 꿈 꿨죠. 2024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분 계시죠. 그러면서 2024년 기다렸죠. 2024년 초에 엄청 큰 꿈 꿨죠. 별일 안 일어났죠. 2025년도 그래야 돼요? 평생을 그래야 돼요? 어느 한순간은 바꿔놔야죠, 이거를. 2025년 지금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2025년 진짜 바꿔야 된다. 후보가 가야 된다. 지금도 마음 새로 먹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9월에 아마 집중 많이 하시라고 목표 잡으실 거예요. 9월 목표 많이 잡고 계시죠? 네, 올해 저도 캘린더 쫙 보니까 9월이더라고요. 8월은 놀러 가고 10월은 추석 있고 11월은 이제 막 그렇잖아요. 9월이더라고요. 9월 목표 많이 잡으실 거예요. 회사도 아마 9월에 뭐 준비를 같이 하고 밸런스를 맞춰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집이 돈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하필 졸업여행, 수학여행은 돈이 없을 때 갔어요. 돈을 못 내서 못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 다 가는데 나 혼자 못 가니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남들 갈 때 가야 돼요, 여러분. 9월에 많이 갈 거예요. 안 가면 엄청 서글플 거예요, 여러분. 남들 갈 때 가셔야 돼요. 그 흐름을 타고 그 안에서 파도 타기를 하셔야 돼요. 분위기 자체가 공기 자체가 다를 거예요, 여기가. 지금부터 마음 바꿔서 그 시간을 준비해서 지금부터 쌓아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있다가 9월부터 땡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부터 9월 목표를 세워야 9월이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2핀 이상 성장 생각하시고 한 핀으로 성 차세요? 안 차시죠? 2핀 정도 괜찮습니까? 3핀은 안 될까요? 그 여러분 마음이에요. 정해진 답이 아니에요. 미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정하세요. 그리고 9월에 세팅을 하세요. 지금부터 나는 9월 끝나면 난 죽는다. 근데 9월 이후에는 사업하는 기회는 없다. 그걸로 평생 살아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9월까지 한 걸로 내가 아이도 상속을 해야 되고 그럴 것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9월이 어떤 시간이 될까요? 옆도 뒤도 안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꿈을 꾸시고 목표를 새로 세우시고 그리고 목표를 진짜 마음속에 새기시면 이제 방법이나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마음먹으면 뭐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결과 아직 미정입니다. 간절함? 아니요. 뛰어넘으세요. 절박함으로. 항상 최선이 문제예요. 최선 다 했다고 거기서 멈추니까. 최선을 넘어서는 최고를 하십시오. 최선은 최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최선 다 했다고 스스로 안심하지 마시고 최고를 뛰어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먼 훗날 20년, 30년 뒤에 여러분 파트너분하고 얘기할 때 내 사업 기간의 2025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그때만큼 내가 빛나던 때가 없었다. 목표에 집중하는 그 눈빛은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다웠다. 목표에 매진하는 그 시간들은 내가 봐도 너무 자랑스러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